저희 카페에 그 건축에서 외벽 판넬 매질을 줄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뭐 우리 그래픽이나 현장에서는 매지란 말을 쓰지만 매지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 그 세대라도 좀 한국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후배 세대 또 후세대한테 또 이런 쪽발이 말을 물려주는 거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눈이란 말이 좀 우리나라 말이고, 줄눈이란 말을 씁시다. 그래서 판넬에 있는 줄눈을 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항상 두께를 달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매질을 그러니까 매핑으로 할 때는 두께를 달리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모델링으로 하자니 평수가 커질 때는 저 모델링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퀄리티가 가장 좋은 거는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 순으로 얘기하게 되면 매질을 모델링하고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 매핑,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을 라인으로 주는 그 세 번째 경우인데, 퀄리티는 가장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완전히 가까이 그 줄눈이 보일 정도의 그런 뷰에서는 사실 라인으로 만드는, 오늘 수업하게 될 라인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퀄리티는 솔직히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투시도나 조감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멀리 잡을 때가 많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화강석 뭐 버너구이 같은 느낌의 그 마감재, 외벽 마감재를 썼을 경우 그 줄눈, 그 줄눈이 사실 그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카메라를 요만큼만 잡아도 줄눈이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이 뭐 건물 아파트 한 15층 높이에서 찍은 그 하강석 줄눈 그 건물을 보면 줄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근데 그 건축주라든가 그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건물이 요만하게 보이는 조건부인데도 마감재 매질을 표현해달라 하는 게 건축 CG입니다. 그래서 난감하죠. 실제로 여기다가 매핑을 주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줄눈이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에. 그 얇은 뭐 한 3mm, 4mm밖에 안 되는 줄눈이 이렇게 막 7, 800m 내에서 보이면 그거는 뭐 슈퍼맨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델링이든 매핑이든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도 건축 CG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자, 매지선이 끊깁니다. 당연히 끊기죠. 여기에 얇은 매지선이 들어가면 안 끊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가 이렇게 먼데. 그래서 이걸 안 끊기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매핑으로 매질을 넣었을 경우. 매핑으로 매질을 넣었을 경우 안 끊기는 방법은 안티알래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보통 DMC 요거를 이걸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게 안 끊기게 하려면 최소한 이거를 민 서브 디비전, 우리 이거 Vray 다 배우죠. 하나하나의 Vray는 모든 메뉴 하나하나를 영문 매뉴얼, 제가 1000페이지가 넘는 영문 매뉴얼 Vray 메뉴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드리는데, 모든 메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매질을 안 끊기게 하려면 이 정도의 값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24, 768 정도의 렌더링 할 때는 이 정도를 주셔도 돼요. 뭐 몇 시간이면 렌더링이 되니까. 근데 건축에 1024, 768이 어디 있어요? 작아야 2000 사이즈고, 그러니까 2000도 없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A3를 많이 쓰지만 건축은 A3도 잘 없어요. A2가 보통이고, 메인 조감 판넬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A0도 있죠. 그럼 그게 막 5000 필셀, 6000 필셀로 렌더링 하는데, 지금 이 사이즈의 안티알라싱 값으로 5000, 6000을 렌더링 하면 렌더링이 되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때문에 건축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안티알라싱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티알라싱을 안 먹는, 너무나 고맙게도 안티알라싱을 먹지 않는, 우리가 바로 그 Vray를 쓰지 않고 그 안 먹진 않지만, 신기하게도 스캔라인 렌더러는 안티알라싱이 디폴트 값이라도 충분하게 빠집니다. 이게 스캔라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스캔라인으로 렌더링을 매지는 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스캔라인으로 매지를 렌더링 했을 때는
어, 피지컬 카메라를 귀찮으시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 카메라로 매질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번 수업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피지컬 카메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스캔라인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뭐 GI고 뭐고 다 안 키겠습니다. 지금 매질을 내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이거를 매질을 예를 들어서 스캔 라인으로 바꾼다고 치면, 자, 이거 홀드를 하고요.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이래서 안 쓰는 게 좋은데요. 물론 저희 수업 시간에 이 피지컬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조금 복잡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일반 스탠다드 카메라를 피지컬 카메라의 좌표에 얼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될 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 피지컬 카메라로 쓰지 않고 일반 카메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카메라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카메라. 그럼 일반 카메라에서 V-Ray 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죠? 렌더링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하얗게 타게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은 이 V-Ray 선을 세기를 0점대로 한다든가, 세기를 뭐 0.02 뭐 이렇게 0점대로 해서 일반 카메라 렌더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돼요.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8 누르셔서, 단축키 8 누르셔서 익스포저 컨트롤, 노출 보정 컨트롤이죠. 여기서 그 V-Ray 익스포저 컨트롤 누르시면 여기서 본인이 그 카메라를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V-Ray 카메라 줬던 거 있죠? 그걸 여기서 직접 찍을 수가 있어요. V-Ray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 그 V-Ray 카메라 값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직접 여기서 내가 값을 주겠다, 셔터 스피드나 F 넘버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직접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포토그래픽으로 디폴트로 체크하시면 일반 카메라 모드에서도 피지컬 카메라, 피지컬 선의 시스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렌더링이 되죠. 지금 이건 왜 밝아졌냐면 이걸 제가 6으로 했기 때문에 밝아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피지컬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하고 똑같이, 소점까지 똑같이 맞추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매질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 카메라를 쓰고 이렇게 단축키 8 해서 그 익스포저 컨트롤에서 V-Ray 익스포저 컨트롤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스캔 라인에서 렌더링이 되지요. 다시, 물론 피지컬 카메라에서도 지우면 렌더링이 안 되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물론 그 얘가 있으니까 렌더링이 안 되는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예, 얘는 일단 세이브 에지로 일단 저장을 해 놓을게요. 아까 여기 피지컬 카메라, 여기서 지금 스캔라인이 제가 사실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스캔라인으로 하고요.
지우셔야 돼요. 이거를 끄시면 디폴트 라이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지워야지만 맥스에 있는 디폴트 라이트 두 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긴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왜 근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헷갈리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아니면 헷갈린 게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긴 돼요. 그리고 안티알싱 필터를 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디폴트 값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티알싱 필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안티알싱이 체크가 되어 있고 필터 맵이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안티알싱 필터의 종류를 고르려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여기서 슈퍼 샘플링을 주셔서 퀄리티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커도 V-Ray 렌더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렌더 사이즈가 뭐 디폴트 안티알싱 필터로 뭐 3000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 끊깁니다. 이게 줄눈이 끊겨버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스캔라인은 끊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캔라인은 움푹 패여서 모델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인을 모델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 그려주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CAD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CAD 도면에 줄눈이 표현되어 있죠. 보통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CAD 줄눈을 갖고 와서 그걸로 직접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CAD가 없기 때문에 줄눈이 있다고 도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F를 하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제가 하는 건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면에 줄눈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지금 없기 때문에 줄눈을 그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글 이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써주신 게 오브젝트는 좋아요. 자, 됐죠? 네, 이렇게 줄눈이 있다고 치면요. 이 줄눈은 따로, 그러니까 렌더링에서도 렌더링을 해야 되겠고 따로 뜯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줄눈은 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줄눈을 일단 줄눈은 라인 렌더러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제가 실제 크기로 모델링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눈대중으로 이 티크니스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눈대중으로 티크니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줄눈은 사각형이 좋겠죠. 사각형으로 렉탱귤러로 해서 아까 3.2가 적당했으니까 3.2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정도 이게 지금 저거 두께군요. 3.2 정도 주고 위에 랭스는 1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지금 45도로 돌려주는 게 지금 45도로 돌아갔어요. 줄눈이 자세히 보시면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20 아까 45도 디폴트 안 돌렸을 때 이렇게 45도가 박스가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5도로 하게 되면 45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45도가 맞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지금 딱 맞는 도수가 가로 세로가 같이 맞는 도수가 별로 없네요. 요 정도네요. 마이너스 20도 정도네요. 20도 정도. 마이너스 20도 정도네. 이렇게 네모로 평평하게 펴지죠? 최대한 이렇게. 근데 옆이, 그렇게 하면 또 옆이 안 맞네. 안 맞네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선을 여기서 강제로 뜯은 거라서 그래요. 그냥 일렬로 만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뭐, 에디얼로 하세요. 그러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얘는 그림자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V-Ray 프로퍼티스가 아니에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가셔서
리시브 섀도우하고 캐스트 섀도우를 모두 끕니다. 그림자가 생성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 놓고 얘는 지금 V레이로 렌더링이 되는 씬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V레이로. 네, 뭐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똑같이 원래는 여기 오픈EXR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EXR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냥 8비트 포맷으로 쓰겠습니다. 타가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CI도 잠깐 켜볼까요? 가장 낮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즈를 좀 크게 렌더링을 해야 되는 경우라서. 재질을 줘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매지는 줄루는 제가 하지 말자고 해놓고 제가 하고 앉아있네요. 완전히 검은색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포토샵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브루트포스로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저거 하니까 너무 크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2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볼게요. 지금 2000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줄눈이 살짝 끊기는 거를, 여기 살짝 끊기는 게 보이죠? 사실은 이게 진짜 끊기는 거인 경우도 있고, 이게 이렇게 축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안 끊겨 보이는데,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면 끊겨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2000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끊겨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포토샵으로 제어를 하고 싶다면 아예 이 실제 렌더링에서는 줄눈을 아예 렌더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디퓨즈에서 렌더링을 하고 줄눈은 빼고 그 다음에 줄눈만 따로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처럼 줄눈까지 같이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줄눈까지 같이 렌더링을 하고 또 줄눈으로 조정을 하고,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죠. 태양이 어디 갔나요? 태양을 제가 안 줬을 리가 없는데. 태양이 없네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렌더링이 됐지? 스카이 저거 엔바이러먼트로만 렌더링이 된 거군요. 모든 상황을 똑같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작게 한 겁니다. 렌더링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러면 지금 제가 줄눈이 두께가 엄청 두껍긴 하나 보네. 저는 이 디퓨즈에서 줄눈을 안 하는 걸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아예 하는, 끊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끊겨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게 안 끊기는 것처럼 확대하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크기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을 출력하면 한 이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끊겨 보인다는 거죠. 아예 여기서 렌더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방법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막 일일이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좀 그러네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타가로 (8비트) 포맷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끄는 게 아니고 기본은 저장해 놓으라고 했죠. 끄는 게 아니고 얘는 지우라고 했죠. 끄면 안 돼요. 이거는 끄면 없어지는 게, 디폴트 라이트도 없어지기 때문에 끄는 게 아니고 아예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캔 라인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해보죠. 없는 걸로, 아예 없는 거로도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에서는 매지를 이렇게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얘는 이렇게 지금 저장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렌더링을 하면서 렌더링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타갈 쓴다면 여기다가 이미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렌더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OpenEXR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6비트 포맷, 16비트 이상 포맷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나중에 배우고요.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이제 매지만 렌더링을 해야 되죠. 매지만 줄눈만 렌더링을 해야 되고, 안 끊기는 게 제가 스캔라인이라고 했고요. 스캔라인 이걸로 해도 혹시나 끊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슈퍼 샘플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SSD 체크 안 해도 요즘 CPU는 다 SSD가 내장돼 요걸 하면 좀 빨라지긴 한데 뭐 워낙 스캔라인은 금방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죠? 저도 이거 지금 하도 오랜만에 해서 얘는 일단 스탠다드 머터리얼이 돼야 되겠고요. 검은색인 건 똑같습니다. 검은색을 주셔야 되겠고 매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오브젝트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장면에 뭐 요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카메라 이런 데도 매핑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콤비네이션 조합을 하셔서 장면에 쉐입이 라인 렌더러블, 우리 이 쉐입도 얘도 그렇잖아요. 쉐입이 라인 렌더러블로 저장되어 있는 쉐입이 있어요. 같이 선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장면에 이렇게 쉐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콤비네이션 들어가셔서 쉐입하고 지오메트리를 같이 한 걸 만듭니다. 이게 GS죠. 그럼 GS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셀렉트 인버트를 하셔야지만 장면에 이 줄눈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하고 쉐입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트 섀도우가 돼야 되거든요. 얘는 매트 섀도우가 되니까 이게 스캔라인이니까 스탠다드 재질을 주시고, 얘가 이제 매트 섀도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트 섀도우로 재질을 줍니다. 매트 섀도우 재질 주고 얘는 섀도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 놓고 섀도우는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 놓고 똑같은 사이즈죠. 2000. 스캔라인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 채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알파 채널로 하면 끊겨 보이진 않지만 이게 조정하는 게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쉐입이 선택된 게 맞죠? 네, 선택된 게 맞죠. 이게 지금 워낙 얇아서 잠깐만요. 네, 얘도 지금 끊겨서 안 보이는 거였네요. 네. 이런 경우는
두께를 높여서 이게 지금 피지컬 카메라라서 이래요. 선명한 걸로 좀 하고요. 블랙맨으로 하고 이게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 예, 지금 끊겨 보이는데요. 제가 이거를 카메라 모드로 더 두껍게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이게 디폴트 라이트 매트로 하지 말고 얘를 그냥 흰색 셀프 일루미네이션 흰색 스탠다드로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자, 셀프 일루미네이션 주고 이렇게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네, 좀 낫네요. 매트 섀도우로 하셔도 되겠고, 매트 섀도우를 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더 끊기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오브젝트를 흰색을 주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매트 섀도우로 해서 땄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두께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두껍게 하려면 더 두껍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보시면 대신 이제 알파 채널에서는 안 빠져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매트 섀도우로 안 하면 그냥 색으로 빼셔야 되는 거예요. 색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매트 섀도우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원래의 색으로 이 검은색을 빼시려면 이 검은색 흰색이 좋은 건데 검은색 흰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주는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저걸 흰색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스크린 모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치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눈을 원래 매트 섀도우로 안 하면 색깔로 할 때는 이 방법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네, 배경은 뭐 아까 피지컬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트 섀도우를 해서 안 끊기면 매트 섀도우 방법도 좋습니다. 매트 섀도우도 저장을 해보죠. 매트 섀도우 방법도요. 다시 얘는 검은색이었고요. 처음 했던 방법. 그 다음에 얘는 매트 섀도우죠. 근데 안 끊길 때가 더 많은데 얘가 끊기니까 좀 저거네요. 얘는 알파 채널에만 보이죠. 네, 근데 알파 채널에서는 보이시면 안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한글로 할게요. 자, 하면 포토샵을 열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 얘는 지금 보시면 끊긴 건 아니에요. 근데 끊겨 보인다는 거죠. 렌더링을 크게 하면. 네? 이렇게 끊겨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존에 이제 렌더링 한 거에서 자,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그림 창까지도 작아집니다. 그림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4개를 부르지 않았나요? 아, 여기 있군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다시 누르는 건 컨트롤 알트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지까지 같이 렌더링 한 경우고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렌더링 한 거죠. 요게 편할 때 요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자, V를 누르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걸 반대로 줄눈 색깔을 흰색으로 한 이유가 검은색 흰색으로 해야지만 모드를 했을 때 스크린 모드든지 간에 모드로 했을 때 빼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스크린 모드로 하면 이걸 검은색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뭐 어둡게 한다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이 모드 자체가 스크린 모드라서. 그래서 저거를 알파 채널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모드로 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먹지가 않죠. 이 줄눈이 검은색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나마 뭐 이 서브트랙트 요 모드로 하시던지 서브트랙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오퍼시티 계열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브트랙트로 하시든지 아니면 얘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Alt 클릭 하시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제 얘가 오퍼시티 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검은색을 해도 들어가요. 스크린 모드가 아니고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색을 주셔도 되고 검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색을 주는 게 낫겠군요. 이제는 그냥 검은색을 에디트 필 해서 색깔 주셔도 되고 그냥 디폴트 D 눌러서 디폴트 한 다음에 Alt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검은색을 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검은색이 아니고 오퍼시티로 조정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색을 이렇게 연하게 주셔서 매지의 색을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 있게 할 수 있고 매지가 끊기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폭을 줄이려면 여기 Alt 클릭 다시 하셔서 얘가 이게 뭐 물론 렌더링이 지금 아주 깔끔하게 되진 않았지만 미니멈으로 하셔서 지금 이게 워낙 얇기 때문에 더 얇아지는 건 아예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미니멈이나 맥시멈으로 하셔서 더 좁게나 더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로 하는 방법이 이거 똑같습니다. 매트로 하는 방법이 자 Shift V로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들어가죠. 얘는 Shift 드래그를 할 필요가 없구나. 얘는 여기 알파 채널에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여기 컨트롤 A, 컨트롤 V가 안 되죠. 그래서 알파 채널에는 드래그가 안 되죠.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다 사실 넣을 필요 없이 죄송합니다. 여기다 넣을 필요 없이 얘 자체에 알파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 컨트롤 클릭하신 매트 섀도우를 다시 불러볼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가 지금 알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채널 여기 지금 그 그림에는 없지만 알파 채널 있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 채널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선택이 돼요. 보시면 선택이 되죠. 그죠?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Shift 키를 누르고 역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얘 알파 채널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그림에 오셔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여기 알파 채널이 혹은 뭐 뉴 채널 해서 기존 알파 채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뉴 채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클릭을 하셔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색깔 조정이 안 보이니까 컨트롤 H 누르시면 이제 색깔 조정이 보이겠죠? 그러면 뭐 밸런스로 넣으셔도 되고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아예 그냥 Alt 백스페이스로 앞에 색깔을 그냥 넣으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렌더링을 하나 이렇게 매트 섀도우를 하나 동일하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였습니까? 예, 렌더링을 매지가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이렇게 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0 누르시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컨트롤 알트 플러스 키를 누르면 창하고 같이 커지죠. 자 이렇게 아예 매지가 없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동일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아니지 얘 하나 들어가야 되죠. 예. V 누르고 Shift 하신 다음에 그죠. 예.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누르시고 여기를 Alt 클릭 여기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지에다가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에서 해제하고 Alt 백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색깔을 주시면 매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지를 표현을 하시는 게 그래서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깔을 바꿔줘도 되겠고 오퍼시티를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너무 좀 진해서 그 자연스럽지 않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혹은 반대로 점점 더 멀어져서 끊겨 보인다 그러면 점점 더 진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보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줄눈이 이 정도 카메라 뷰에서는 안 보여야 돼요. 근데 건축에서는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업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쉽죠?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줄눈이 좀 빼야죠. 이렇게 너무 진하기를 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지 클라이언트가 와서 수정하기가 쉽죠. 어느 정도가 좋겠냐. 줄눈을 매핑해서 같이 렌더링 해보면 이런 조정이 안 되죠. 근데 줄눈을 아예 없이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보면서 매지의 두께는 세기는 어느 정도가 좋겠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